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윤수명입니다. 현대차 인도 IPO 상장까지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슬슬 다시 현대차 IPO 상장 관련된 수혜주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현대차와 관련된 인도 법인 기업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대차가 인도에서 얼마나 진심이고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독점 공급을 하는 기업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시장인 인도의 IPO 상장을 위해서 절차 돌입을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생산 확대와 전동화 이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4조를 투자할 정도로 승부수를 던진 적이 있었고요. 이 정도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매우 진심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의지는 글로벌 수출 허브로 인도 시장을 점 찍은 거고요. 그에 따라서 4조 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좋고요. 그리고 기업 공개 IPO 관련 예비 서류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공개 IPO 관련 예비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인도 증권 관련 기관이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 심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IPO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부각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현대차의 진심과 의지를 다른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정 회장님이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첸나이 공장에서 8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푸네 공장 쪽에서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아까지 더하게 된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은 인도에서 대략 150만 대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산한 150만 대를 인도에서만 다 판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겠다. 그리고 그 판매를 위한 생산 거점은 인도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많은 이점들이 있겠지만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전동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동화는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화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인도에서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출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 쪽도 지금 하고 있죠. 전기차도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도 하고 있죠. 생산 거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제 판매를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현대차의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진심이고 매우 격렬하다.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테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봐야죠. 인도 진출 업체 그러니까 현대차를 따라가서 인도에 진출한 업체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SK증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회사를 네 군데를 추천을 해 줬더라고요. 그 회사는 화신, 서현이화, 성우아이텍 그리고 SL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기업이고요. 추가로 본다고 하면 현대차는 현재 인도에서 첸나이 1, 2 공장 합쳐서 85만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GM의 탈레강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예전에 GM의 탈레강 공장을 인수했고 그리고 2025년에는 연간 생산 능력을 110만 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죠. 아나타프르 공장 모두 완전 가동 중이고요. 그리고 증설이 필요한 상태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인도 시장의 자동차 물량 성장이 좋은 가운데 자동차 부품사들의 추가 성장이 이제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자동차 부품사들이 추가 성장이 가능한 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현대차가 인도 IPO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 애들이죠. 그러한 기업들을 저는 10개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납품업체 첫 번째는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종속회사가 KFTI가 있어요. 이 KFTI를 통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구조이고요. 주요 제품은 내연기관 쪽에 연료 연결을 하는 유로간입니다. 지금 미래 전망을 본다고 하면 인도 법인 성과에 따라서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예요. 현대차가 IPO 상장을 할 때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합니다. 주요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도 시장에서 매출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원래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PHA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주요 만드는 제품은 도어의 개폐 장치, 그에 따르는 부속품인데 도어 레치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예요. 미래 전망을 좀 본다고 하면 인도 법인 확대에 따라서 추가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업체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품 공급을 예전부터 하던 업체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도 했거든요. 지금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회사고요. 세 번째는 HL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동 시스템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또한 인도 법인 확장에 따라서 추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업체예요. 특히나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부터 이미 현대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원강업이고요.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인도 시장에서 성장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제품은 자동차 쪽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인데 파라볼릭 판 스프링을 인도에서는 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매출차는 현대차와 기아차이고요. 지금 미래 전망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강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성향상 반독점 체제예요. 지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독점에 가까운 업체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좀 반독점에 가까운 그러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스프링 쪽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리스트에 넣었겠죠. 근데 최대 주주가 현대백화점 그룹의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계열이랑 현대백화점 이제 계열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친척 관계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 강업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IPO 상장을 할 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독점 업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대원 강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바로 자동차 스프링이나 파라폴릭 판 스프링 쪽이고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업체도 거의 독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SL이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좀 현대차, 기아차 따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한 경향이 있어요. 이미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빠삭하다 할 정도로 이미 인도 시장에 대한 선점은 좀 좋은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은 자동차 램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헤드램프예요. 자동차 앞에 들어가는 헤드램프. 그리고 이 헤드램프 말고도 뒤쪽에 들어가는 레어 램프도 만들어요. 아이오닉 시리즈 보면
자동차 앞에 있는 헤드램프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죠. 그 헤드램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SL입니다. 그리고 현기차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헤드램프의 독점은 지금 SL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및 기아차 외에도 글로벌 자동차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여러모로 좀 현대차 IPO 상장이 된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독점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우수 AMS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할 정도로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전기차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 적용 가능한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현재 인도 법인 확장까지 하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수익성, 이러한 부분이 기대가 되는 업체입니다. 주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에게 엔진 부품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의 확장, 제가 확장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현대차가 인도 시장 IPO 상장을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체는 화신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 진출을 뭐 당연히 했죠. 그리고 전기차 부품 제조까지예요. 그 제품이 바로 배터리 팩 케이스인데 미래 전망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대차의 배터리 팩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맺은 상태이고요. 현재 인도에서만 이제 현대차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북미에서까지 거래를 합니다. 북미의 현대차 공장을 위해서 유형자산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거의 한 1,500억에 가까울 정도로 할 정도로 화신과 현대차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의 수익성이 확대가 많이 되었어요. 2024년도 반기를 본다고 하면 매출액이 1628억이나 나올 정도로 수익성이 지금 크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IPO 상장할 때 수혜받을 확률이 있죠. 그 다음에 회사는 바로 HDC 현대 EP입니다. HDC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좀 강조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요 제품이 지금 복합 PP랑 ABS 같은 고무 소재 쪽이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고무가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자동차 앞에 있는 범퍼 있잖아요. 범퍼 그 내부도 또 이제 지켜준다고 고무 성분이 있는 부품이 들어가요. 이러한 자동차의 외장재 위주로 적용이 가능한 복합 PP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독점 업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이제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는 인도 시장 내에서의 독점 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 있던 SL과 같은 독점 업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복합 PP, ABS를 만든 회사가 금호 석유화학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있고, 그리고 LG화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가 빵빵해요. 근데 인도에 공장을 건립한 회사는 오직 현대 EP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독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인도 공장 3개가 전부 다 현기차 공장 옆에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현대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EP의 소재를 4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4급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경쟁 업체가 끼어들 틈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도 자체만 본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의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가 경쟁이 안 된다고 했죠. 인도에서는 현대이피한테. 하지만 현대이피는 다른 이제 경쟁사가 있어요. 바로 셀라루즈라고 있거든요. 셀라니즈. 이 외국계 업체인데 얘네들이랑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외장재 부분에서만큼은 HTC, 현대이피가 거의 반독점 혹은 독점에 가까운 업체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도 법인의 수익성 확대와 기대가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HDC 현대이피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에서 수익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릴 때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업체는 바로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공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수익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성은 매출도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요 제품은 내연기관 쪽도 현대차랑 밀접하게 연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전기차 부분, BC, 배터리 케이스와 BMA, 배터리 모듈 쪽으로도 지금 현대차와 지속적으로 연관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비록 독점의 지위는 없는 회사인데 지금 현대차 완성차가 만드는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모든 완성차에 적용 가능한 부품을 취급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 97년도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한 현대 자동차와 굉장히 밀접한, 특히나 인도에서 더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현대 자동차가 IPO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테마성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회사는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와 함께 수익을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인도에서의 매출은 지금 그 성장보다는 매출 유지 쪽에 가까워요. 주요 제품은 도어 트림이랑 시트 쪽으로 이제 자동차 내장재 쪽으로 만들긴 하는데 미래 전망적인 포인트를 봤었을 때는 인도에 공장이 3개나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납품을 다수 합니다. 2020년도에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 시장에서 매출이 2,800억 정도고 이 수치는 전체 매출액의 14.5%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제품을 매출하는 매출처는 현대차, 기아차이고요. 당연히 연관성이 높죠. 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외에도 포드,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에게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현대차 IPO 상장을 할 때 약간 테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공장이 3개 있다는 점, 그리고 북미에서까지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현대차가 IPO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현대차가 인도증권의 IPO 상장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 현대차 IPO 관련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봤던 이 10개의 업체들, 이 10개의 업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의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